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9%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부터 거의 2% 가까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해외 증시, 특히 나스닥, 다우가 정말 역대급으로 폭락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7%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미국의 시장이 다른 해외 증시보다 좀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 진행부터 그 하락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잘 방어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루 올라도 하루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지금 공포스럽긴 하네요, 사실. 네, 그래서 좀 뚝심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뭔가 차트 움직임 혹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쉽게 흔들린다면 지금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야지 증시가 좀 반등을 할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라도, 네, 그렇게라도 좀 해결이 된다면 확실히 좀 반응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요. 빅스텝도 물가가 아직 잡힐 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빅스텝을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상하이 봉쇄, 중국 봉쇄는 조금 풀리긴 합니다만 그 봉쇄가 다시 한번 다른 도시의 봉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2의 봉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가을 겨울이면 다시 재유행을 한다라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긴 텀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런 증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기에는, 액션을 취하기에는 뭔가 확실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지키던 자리 좀 지키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위험한 종목 투자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또 이제 내려가지고 26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지지라인 위태롭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하방으로 눌리는 힘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도 장이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버티면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를 하면서 좀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계속 위태롭게 지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지를 하고 여러 번 흔들리던 바닥 라인이 아래로 뚝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자도 지금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 나왔고 양매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저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잘 버티는 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속단하기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또 급등했습니다. 10원 정도 급등을 했고 1278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21선 깨지 않고 바로 추세 밀어 올리면서 또 상승 흐름 이어갈 것 같이 또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서 환율이 치고 나가서 1,300원을 찍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월봉 추세상으로는 확실히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거든요.
네, 이렇게 될수록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해외 자본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한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제 그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없고요. 지금 선물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6%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3만 달러 깨졌고요. 네, 2만 9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지금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하나만 가지고 지금 기준을 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자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시기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뚝심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뚝심을 이제 뭐 좀 이상한 종목 들어가서 물렸다고 그렇게 버티면 안 될 것 같고 네, 확실하게 미래의 이 비전이 있는 그 산업 방향으로 산업 방향이 향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오늘 좀 내렸네요. 내려가지고 2.8%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채권금리 시장이 이렇게 더 이상 급등하지 않고 3% 아래에서 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공포감, 네, 공포 심리 지수가 높은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지금 나스닥이 4% 가까이, 4% 이상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뚝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심해서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25% 하락했고요. 19,8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비해서 뭐 50원 정도 아주 조금 하락을 했고요. 증시가 초반에 좋지 않은 분위기임에 따라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양전할 뻔하다가 그래도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5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지만 네, 거래량도 적었고요.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외입니다. 1거래량도 네, 350만 주, 뭐 여전히 계속 감소해 있죠. 네, 500만 주 아래로 여전히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정도 올랐다가 이틀 정도 또 내리면서 네, 거의 뭐 본전치기 네, 또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 뭐 똑같은 자리, 똑같은 거래량,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증시 시장도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뭐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지기도 하고, 네,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구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거래량도 딱히 없고, 네, 뭔가 변화도 없고, 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서 좀 공포 심리를 부추겼지만 다시 올려주면서, 네, 그런 아주 큰 공포감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4% 이상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버틴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50원 정도 하락했지만 타 종목에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테마들이 뭐 다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2달 동안은 크게 가격 변동이 없이 좀 유지를 했고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가도 좀 이제 그 오른 만큼 네, 좀 떨어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네, 원전 테마가 움직이는 날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고 뭐 해상풍력, 수소, 뭐 다른 그 기타 사업들도 좀 많지만 그래도 원전 사업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바이든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아니었고 네,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네, 기사를 띄우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네, 일단 차트랑 이런 오늘 진행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결국에는 고를 한번 파고, 또 이제, 오늘 양봉으로 뭐 거의 보합 마무리 했지만, 살짝 이제 또 아래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는 형태로 또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증시 흐름을 보았을 때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증시가 저런 식으로 뭐 4%, 5%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심상치 않게 떨어져가지고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자, 일단 웬만하면 요런 자리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증시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리, 네, 요 자리를 깨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자리,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좀 한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네,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전에도 그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오랫동안 지지해오던 그 라인을 한번 뚫었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이때와 좀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하단을 한번 뚫고 내려갔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고 한번 지지를 한 다음에 그걸 한번 더 파고 올라가는 모습 뭐 유사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요때와 요때는 또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지금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뭔가 변동이 있으려면 거래량이 한번 실려야 된다. 그래서 요런 움직임처럼 거래량이 힘이 좀 들어가줘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또 딱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정도, 네,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거래량이 실리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반짝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하루 반짝하고 떨어지다가 다시 반짝 올라가다가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딱 명분이 좋긴 한데 이전에도 이 2차 상승할 때 그죠? 요 상승을 할 때는 한미 원전 협력을 할 때 그때 발표를 했을 때부터 갑작스럽게 좀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이슈를 좀 좋게 생각해서 원전 테마가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지킬 자리 잘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요 지지 라인이죠, 사실 여기가. 그래서 요 라인 지켜주면서 네,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입니다. 이 박스권에서도 항상 봐오던 그 가격대고요. 네, 여기서 조금씩 이제 위로 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이때처럼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보면 요 라인이죠. 네. 21,5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 그 정도 라인은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뚫어주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도 뭐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88,000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0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매도를 좀 했는데 오늘 또 매수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가 또 15만 주 매도를 했고 투신 네, 지금 최근에 투신이 다시 한번 계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또 투신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뭐 28,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60만 주 매도하고 크게 많은 양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요 60만 주 매도가 이벤트였다, 일시적인 매도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매도했을 땐, 급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날에도 좀 매도량이 상당 부분 좀 나왔어야 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양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는 네, 멈추고 그래도 지켜보겠다, 뭐 관망 정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간 물량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움직임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지금 매수 세력이 확실히 좀 붙어줘야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원은 뭐, 네, 지금 나오지 않지만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또 올려놨고요. 지금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한 30분, 1시간 사이에 일단 가격 결정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든 간에 내려가든 간에 최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는, 주요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가격대는 다 움직이고요. 그 뒤부터는 뭐 1, 2%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지겨운 흐름이 계속 지속되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 주요 세력이 지금 JP모건, 네, 여기 이 수급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방향을 잡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많은 양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수 세력이 좀 윗방향으로 좀 밀어붙인다면,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 경험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미친 듯한 상승이 있다면 이 기간을 우리가 못 버틸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뭐 파동이 너무 흔들흔들하고 재미도 없고 지금 뭐 어질어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빠지더라도 사실 다른 종목, 뭐 들어갈 만한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 한 번씩 뭐 갑작 뜬금포로 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방산 종목들은 좀 꾸준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재료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힘을 받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 말고는 사실 주식 이 종목을 잘 투자하기가 지금은 쉬운 장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종목을 우연히 잘 골라서 혹은 실력이 있어서 잘 고른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정말 이제 애매한데, 네, 감으로 느낌으로 한번 가본다, 이런 것은 저는 비추천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계단 상승이 한번 있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주가가 수렴할 대로 수렴했기 때문에 수렴 구간이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요 저항선, 지지 라인들, 이런 것들과 이 장기 평선이 거의 수렴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 한 점 횡보하던 그 평균 가격과 이 장기 평선이 수렴을 했을 때 좀 출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길게 올랐던 그 갭을 다 메워주고 출발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갭을 다 메워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 한참 뭐 2.5배까지, 네, 많게는 뭐 2점 후반대까지 이렇게 두세 배까지 올라가는 단기간에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급등이었는데요. 이런 장에서 이제 그런 시장이 나온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고의 종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보기가 좀 네,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신도 없고 사실, 네, 거기에 대해서 기다릴 만한 인내심도 없고 뭐 그렇죠. 그래서 자, 천천히 계속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또 너무 그런 기대를 해버리면 또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그냥 흐름에 맡기시라. 네, 이 종목 자체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 방향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할 거 없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리뷰를 한지,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를 한지 오래됐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뷰를 한 타이밍부터 해서 241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격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주가가 너무 잡주처럼 움직인다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장기적인 이평선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가 이제 8,000원대죠. 유상증자 때문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8,000원 평균 가격이 이제 8,000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241선 평균 가격이 21,000원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241선의 평균 가격이 약 두 배, 네, 두 배 더 되네요. 네, 아무튼 좀 이평선으로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주가로만 보았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이렇게 19,000원, 그죠? 거의 뭐 50% 이상은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뭐 구간이긴 합니다. 이전부터 들어왔다면 혹은 더 오래 전부터 들어오셨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그 주식이라고 해서 금방 사고 금방 팔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가 거래하기 쉬워서 그렇지 사실 뭐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동산을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그건 또 움직이기도 힘들기도 하고 네 그런 제약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락날락 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건 들락날락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뭐 단타로 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이라면 그냥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크게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빠른 수익을 얻고 싶고, 네. 뭔가 급등하는 종목, 네. 빨리빨리 급등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럼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은 사실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들 증시 동향 이런 거 보고 국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일일 종목 상위 종목 있죠. 네, 이런 30 뭐 상한가 가는 아침에 뭐 거래량 탁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거래량 터질 때 올라탔다가 뭐 10% 먹고 빠지고 5% 먹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벌어도 결국에는 네, 수수료 많이 내고 한번 크게 뒤었을 때 다 잃고 네, 결국에는 많이 빠지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매일매일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고, 매일매일 그 주식 시장에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고, 주식이 끝나도 계속 찝찝하고, 네. 그런 나날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그냥 주식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산업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고 좀 추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재무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장기적인 이평선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면서도 네, 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제같이 찾아서 올라간단 말이죠. 네. 뭐 길게는 뭐 2, 3년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라가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 정도 지켜보고, 못 참겠다, 난 못 참겠다, 빠져야겠다. 근데, 제가 막 빠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을 보십시오, 시장을. 그죠? 이 코스피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거의 뭐, 음봉이 뜨기 시작한 거는 1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시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네, 그 3개월 동안 뭐, 그냥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해서, 어, 이 수익을, 욕심을 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는 것은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얘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템포가 맞고요. 지겹더라도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공매도 잔고도 지금 또 줄었고요. 1070만 주. 그래서 뭐 늘어나면서 주가를 꾸역꾸역 눌리는 듯 하다가 또 이제 JP 모간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매도 1거래량도 네, 꽤나 이제 뭐 50만 주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줄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국매도가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지금 뭐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 대차장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체결 156만 주 체결 꽤 되었습니다. 근데 상환도 지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310만 주. 그래서 대차장고도 지금 유지를 좀 하다가 확 감소를 했고요. 지금 2660만 주로 한 150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도 네, 2600만 주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공매도와 대차장고의 추세 자체가 네, 이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게 없고 좀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이슈도 없고 추가 유상증자,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개선이 많이 진행되었고 순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를 굳이 진행할 이유는 절대 없고요. 유상증자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 캔슬이 되고 갑자기 빚더미에 떠안았을 때 빚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네, 또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유동 자금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적어도 올해 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유상증자로 확보해 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도 5개년 동안의 투자금도 지금 6천억인가요? 그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 네, 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종목 상세 지금 뭐 외국인 추정은 19만 주 매수해서 20만 주 정도로 매수가 되었고요.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어제 대비해서는 좀 적게 매수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외국인 보유율 9.6%대, 9점 중후반대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매수 세력 중에는 JP모간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 네.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 비중 조절이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CI가 아마 5월 30일까지 네,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리밸런싱이 확실히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이제 미리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JP모간이 꾸준히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20일 동안의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네, JP모간, 모간서울이 좀 많이 매도로 잡혔지만 최근 한 10일 동안은 JP모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매수 상위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기관 투자자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을 때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거의 뭐 계속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원전 공략 본격화죠. 그래서 세계 시장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연평균 4,8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연평균 1.7조를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노형 공급권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경수로와 고온가스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 경수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진행하고 고온가스는 엑스에너지와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4,800억, 연 4,800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 평균 1.7조 원까지 네, SMR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면 연평균 1.7조 원이면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SMR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SMR 하나로만 저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나머지 뭐 대형 원전이라든지 뭐 해상풍력, 수소 관련 그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건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괌 우쿠두 발전소 부지 확보가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괌 우쿠두 발전소 얘기가 옛날부터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잠재적인 악재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승인이 거의 승인 법안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오두쿠 복합화력발전 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괌 정력청과의 임대 계약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는 그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이 악재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어제 이제 증권 신고서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파생 상품을 몇 개 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두산 밥캣에 대한 파생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두산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혹시나 예상했고 그 다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만약에 상장되지 못했을 경우에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안정장치식으로 해서 풋옵션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풋옵션에 대한 조건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좀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조건이 몇 개가 적혀 있었고 그 조건은 지금 충족하지 못하죠. 뉴스케일 파워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에 대한 파생 상품은 약간 스와프 개념입니다. 그래서 57,000원 기준이었나요? 57,000원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주가를 보고 나서 주가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상환 시에 두산 밥캣의 주가가 이 57,000원보다 떨어져 있으면 그 차익만큼 1,000만 주였습니다. 1,000만 주에 대한 그 손실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메워주는 것이고 반대로 57,000원보다 높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두산 밥캣에 대한 지금 주가가 4만원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00만 주기 때문에 지금 괴율이 12,000원이죠. 그래서 12,000원에 대해서 1,000만 주면은 지금 1,2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을 하면은 손실이 1,200억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은 1,200억을 손실을 그냥 볼 바에는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라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해서라도 두산 밥캣에 대한 주가를 올리면서 이 1,200억을 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회사 자본도 늘릴 겸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두산 밥캣이 그럼 주가가 좀 올라야겠죠? 그런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요. 한미 원전 동맹 맺는다. 그래서 차세대 SMR 기술 협력을 한다. 이 얘기는 진작에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누가 방문한다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 방한을 하고 21일에 논의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지만 에너지가 의제에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전 공급망이라든지 공동 수출 등을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SMR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과 해외 원전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다. 투자 프로그램까지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미국, 한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전이 동유럽 쪽에 벌써 폴란드 6개, 체코가 또 3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 SMR 시장 아니면은 뭐 이제 네 영국 시장, 영국 SMR 그다음에 대형 원전 시장, 뭐 프랑스는 뭐 프랑스가 할 거고요. 아니면 중동 시장,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시장,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원전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과 한국이 본격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협력으로 공동 수주에 나설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의 원전을 따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녹색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SM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야 하는 만큼 전 세계에서 원전 발주가 늘고 한미가 공동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한국이 이 원전에 대한 기회가 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을 이제 또 빛을 발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내일 금요일 마지막 장이고 다음 주 장이 조금 좋은 장으로 좀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